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이론이 좀 어려워요. 실기가 조금씩 낚시도 있고. 그죠? 우리 아까까지 했던 거 뭐 낚시 같은 수출 시점 명세서 이런 건 뭐 낚시라기보다 외우는 거였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대손세 공제 이해인데요. 자고로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에서 배웠던 건 이론용이고요. 이제 그 이론을 토대로 실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복습. 자, 우리 2024년 2월 5일 있죠? 요때 외상으로 10,000원에 제품을 팔았대요. 물건을 팔았어. 근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출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냐 안 했냐, 상대방한테 매출세액을 징수했냐 안 했냐에 관계없이 10%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하면 매출한 금액의 10%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기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1,000원 납부한 거예요. 자, 납부했는데 2월 다음 연도 3월 5일 날 올해 대손이 된 거예요. 그럼 대손이 되면 이 매출세액은 내지 말아서 써야 되는 거죠. 내지 말아서 써야 되는데 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요? 원래는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는데 우리가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내야 될 세금에서 까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게 대손된 세액을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준다라고 해서 대손 세액공제. 맞죠? 근데 대손 세액공제는 자고로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준다라고 했어요.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로 미뤄서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제가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부호. 왜 이래?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부호가. 여기에 페이지 찾으시면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응? 페이지 찾으시는 분 계실까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빼기로 입력할 거냐, 더하기로 입력할 거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니까 여기에는 차감이에요, 차감. 차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매출세액이 빼기가 돼야 납부세액이 빼기가 되는 거예요. 빼기. 그래서 여기는 핵심이 차감이니까 마이너스로 신고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서는 납부할 거 입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 연도 4월 5일에 상대방이 갚았어. 삐쩍. 친구야, 미안해. 내가 밤잠을 설렜어.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돈을 갚을 거야. 갚은 거야. 그럼 다시 1,000원은 토해내야 돼. 맞죠? 그럼 토해낸다라는 건 납부를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손 세액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토해내야 된다. 그럼 납부세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세액에 가산해야지. 맞죠? 그래서 매출세액에 가산하니까 플러스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외우시면 나중에 부호 이상하게 쓰신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로. 알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요렇게. 예. 근데 우리가 이 대손세 공제가 되려면 우리가 몇 년 이내에 대손세 공제 대상이 돼야 돼요. 주말에 잘 재밌게 노셨어요, 여러분들? 10년? 괜찮아. 5년은 면세 포기, 3년은 면세 포기. 자, 아니에요. 자, 보시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는 실기하고 이론을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세법은 이론 못하면 실기가 안 돼. 알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요건이 있다라고 했죠. 맞죠? 요건은 일단 상대방이 파산, 사망, 실종.
그렇죠. 이러면 괜찮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지급을 거절당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세법에서 대손을 확정시켜줘요. 그럼 6개월 경과는 초과래요, 이상이래요? 초과,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경과라는 건 초과라는 거예요. 여기 어음. 다만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저당권이 설정됐대. 그럼 내가 맞죠? 내가 물건을 팔면서 담보를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담보를 잡았으니까 이거를 팔면 떼인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 공제 안 해준다. 이건 떼어 먹혔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그죠?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해서 제가 막 유식한 용어 썼잖아요. 그쵸? 뭐예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맞죠?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안 해. 안 하면 법에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다라고 했고, 얘도 내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받을 의지를 보여야 돼. 그 받을 의지란 은행처럼 뭔가 난리라는 거야. 맞죠? 날리거나 그런 걸 안 했대. 그러면 법에서 그걸 소멸시켜버리는 권리를 그럼 나 못 받게 되는 거지.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중소기업은 약자다라고 했죠.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 같은데 팔 때 어음 달라고 할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로 한 외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내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2년 맞죠? 경과하면 상대방이 뭐 파산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도 대손세 공제 해주겠다. 이건 말문제도 최근에 내고 있어. 실기로도 내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자한테 외상으로 팔면 그건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공급일이 채권 발생일입니다. 이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것만. 그리고 여기 특수관계 자에 대한 건 제외. 맞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내가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너 찾아간다? 했더니 상대방 그래 와. 알고 보니까 제주도 살아. 비행기를 티켓을 봤더니 50만 원인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안 가. 저 안 받고 말지. 맞죠? 요렇게 물론 가시는 분도 있죠. 나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의 그 성격을 개조시키겠다 해가지고 그죠?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 아무튼 그래서 회수기일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이거 말문제. 그리고 공제기간 요건 이것만 10년 이내에 대손 사유로 대손이 확정. 10년 잘 외우셔야 돼요. 말문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확정 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해준다.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무슨 오해냐면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됐어. 그럼 예정 신고 때 못 받고 확정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 예정 신고 때 공제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로 미루어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말. 실기 너무 중요해, 이거. 이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복습 효과 나는 거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자고로, 그럼 대손세 공제가 되려면 내가 매출세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손세 공제가 되려면. 있어야지. 그럼 매출세액이 없는 채권도 있다라는 거야. 대여금. 이거 했었나? 했었죠. 대여금은 돈 빌려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돈은 재활의 아니래요. 아니죠. 근데 결제라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안 받아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받습니다.
여러분 낚아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빌려주면서 1,100만 원을 걷어. 맞죠? 현실에서는 1,000만 원밖에 안 걷어요. 알죠? 그래서 그건 낚시를 하려고 여러분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여금은 아예 대손세 공제 대상 채권 자체가 아니에요. 왜? 세액이 없어. 그럼 띄워먹혀도 대손세 세액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요것도 유념. 조심하세요. 나중에 지나면 이게 낚이게 돼 있어요. 이게 조심하시고 물론 이렇게 안 내면 좋겠지만 한 번 냈거든요. 최근에.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중요했던 게 요거였죠. 뭐냐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 왜? 아까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신고 때 뺄 수 있으니까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 전체가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해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 즉 6개월치가 다 된다. 확정신고 때 공제가. 그리고 기억나? 이거 110분의 10 기억나? 우리 좋았잖아. 이거 했죠? 했어. 110 공급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게 공급 대가였잖아요. 공급 대가가 총 110%에 대한 거였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세액이니까 분자가 10%. 이 공식 진짜 많이 써요.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110%. 구하고자 하는 게 세액이니까 10%에 대한 거. 이거 외우셔야 돼. 왜 외우셔야 되냐면 하면 왜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대손세 가감이라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세율이 없어. 부가가치 신고서에. 없어. 여기는 10% 영세율이 있지만 여기는 없어. 110분의 10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제발 좀 외워주셔야 돼. 안 외우시면 이상한 숫자 입력하거든. 아셨죠? 110분의 10을 외우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110분의 10 신고서 때문에 신고서. 금액이 진짜 그지 같으면 구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여기. 자, 2025년 2월 3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자고로 여러분 대손 발생일과 대손 확정일은 다른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부도 때문에. 예. 그러면 소멸시효가 2월 3일 날 완성되면 2월 3일 날 대손이 확정된 겁니다. 이건. 그렇죠. 나라에서 넌 못 받은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됐죠. 확정됐죠. 1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그럼 언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냐면 1기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1기 확정신고로 미뤄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산 사망 실종. 자, 2025년 2월 3일 날 채무자가 사망했대요. 그러면 언제 대손이 확정되고? 사망한 날. 뭐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월 3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기 예정신고 땐 대손세 공제 안 되고 1기 확정신고 때. 이렇게.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부도예요. 자, 2025년 2월 3일 날 부도를 알려준 거예요. 은행에서. 야, 상대방이 계속 거절하던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손 확정 언제? 그렇죠. 8월이 일단 8월. 4일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8월 컴퓨터가 날짜 대신 안 걸어줍니다. 그러면 8월 4일이고 그러면 8월 4일이면 2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된 거죠. 그럼 얘는 2기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 그러면 요 동그라미 3번 입력하면 안 되지.
왜냐면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도가 제일 중요해, 부도가. 이거. 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 대손 분계 배웠죠? 대손 분계. 회계에서.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배우시면 대손의 분계가 좀 달라져요. 그것도 내 세무 2급서부터는. 잘 봐봐요. 자, 보세요. 좀 어렵다. 자, 하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여기. 회계 처리,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대손세 공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두 개 보실 거예요. 둘 다 중요함. 자, 보죠. 자, 사례 보실게요 하면. 자,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이죠, 여러분. 딱 봐도. 자, 포함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됐대. 즉 11만원에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당사는 에이씨, 빨간색 자꾸 나오냐?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원이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11만원 까잖아, 이렇게. 맞죠? 까고 그 다음에 그럴 줄 알고 15만원 쌓아뒀잖아요. 쌓아뒀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 상계예요? 11만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왜? 대손세 공제가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11만원의 채권은 못 받지. 못 받은 거 맞지? 근데 나라에서 얼마는 빼줘. 낼세금에서. 10,000원은 빼줘요. 우리 대손이 채권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실제로 11만원 떼어 먹혔지만 나라에서 10,000원은 내 세금에서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난 실제로 얼마 손해봤어? 채권에서 10만원만 손해봤어. 그럼 대손 충당금은 10만원만 까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믿는데, 그죠? 믿어요? 목소리가 좀 떨리지만 믿지? 믿는데, 이게 초심자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구가 있죠, 이 문구. 여기 대손세 우리 공제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거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문구를 활용해서 분계를 끊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매출세액은 우리 계정 과목 뭐 써요? 기억 좀 떠올려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했잖아.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그치. 부가세, 예수금은 성격이 뭐였죠? 부채, 그렇지. 예수금 들어가네. 부채. 그럼 이 문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차감, 이거.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차감하니까 차변. 맞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적으면 돼요. 이에 대해서 얼마?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000원. 맞죠? 왜냐면 매출세액이, 세액은 10,000원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차변에 적어. 그 빵꾸 나는 곳에 냈다? 대손 충당 갈기면 알아서 10만원 손해본 것만 잡혀요. 이렇게. 네? 그렇다고, 곧 분계할 거야. 요 분계가 나오는 게 심지어 더러워서 회수 분계를 내버려요. 시험에서 회수 분계. 그래서 회계처리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고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여기 대손세 가감 보이세요? 여기 화면 확대 좀 해볼게요. 여기 대손세 가감. 여기가 가짜가 더할 가짜고 감짜가 뺄 감짜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은 대손세 공제니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가산. 대손세 공제니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가산. 차감이니까 음수 플러스. 차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0,000원 잡으셔야 되는 거야. 세액은 10,000원이거든. 근데 얘가 더럽게 나오면 막 24만 2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10분의 10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리고 부호도 음수로
플러스로 하면 순간 난리 나는 거야, 아주 그냥. 봐봐요. 논리적인 거 얼마나 재밌어.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에는 회수도 내요, 회수도. 자, 보시죠. 여기 이제 회수입니다, 회수. 자, 자, 보죠. 사례.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전기의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 끊을 때 이렇게 떼인 돈 받으면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키잖아요. 기억나시죠? 왜냐면 당초에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하고 채권 상계하니까 좀 회수한다면 대손충당금 살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대손충당금 살릴 때 당초에 깐 대손충당금만 살려야 돼.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10 대손세 공제받았던 외상 매출금 중 11만 원이 회수됐다면 나는 당초에 대손충당금을 얼마만 상계했을 거예요? 10만 원만. 왜?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면 만 원은 낼 세금에서 차감해줬기 때문에 당초에 전기에 차감해줬으니까 내가 채권에서 손해본 건 10만 원이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베스트지만 그럼 대손충당금을 10만 원 깠을 테니까 올해 살리면 10만 원만 살려야 돼. 근데 이게 초심자분들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처변에 현금 이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럼 아까 제가 부가세 예수금부터 건드리라고 했죠. 그럼 얘도 잘 봐요. 여기다. 어떻게? 여기 우리가 대손세 공제된 채권 회수하면 이거잖아. 매출 세액에 가산하잖아요. 토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매출세액, 대변에 가산하면 대변. 맞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만 원만. 나머지를 대손충당금 적기만 하면 알아서 잘 분기가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얘는 매출세액에 가산하니까 신고서 입력할 때는 가산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그죠? 우리 플러스로 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해봤자 플러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대손세 가감 여기 만 원. 잠깐만, 이거 안 띄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 원. 이렇게. 여기 8번에다가 만 원 적을 수 있으셔야 돼. 마이너스 말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실제로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게 111회차여가지고, 지금은 여기 교재 없고, 어디에 있냐면, 회계처리, 회계처리. 교재 어딨냐? 교재 408페이지. 408? 408페이지에 14번이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408페이지 14번. 분계 한번 끊어보세요. 실제 요게 기출문제임. 408페이지 14번.
해봐도 될까요? 하신 것 같네. 자, 해보자. 408페이지 14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2급을 배우시면 대손의 회계 처리가 대손세 공제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대손세 공제가 언급이 없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요. 맞죠? 자, 14번 볼게요. 실제 기출문제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전기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 떼었던 거 있잖아요. 얘를 대손 처리했는데 회수했어. 맞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네. 전기 과거에 내가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대. 그럼 얘를 회수했으면 다시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해내야 되니까 요 회수한 건 매출 세액에 가산한다. 이 문장이 기억나야 돼요. 세액의 가산. 물론 해당 세액은 40이 되겠지. 누가 봐도. 우리 110분의 10 외우시면 가장 좋고. 어차피 세액은 40만 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일단 현금 차변에 440만 원 넣어요. 그리고 매출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대변, 부채니까 대변, 대변에 가산하니까 그대로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세액 40만 원이잖아요. 세액. 그럼 우리 나머지를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 권장입니다. 오류 없어요. 왜냐면 40만 원은 전기에 납부할 세액에서 빼줬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내가 채권에서 손해본 건 작년도에 400이었을 거니까 400만 대손 충당금 상기했었겠지. 살릴 때도 400만 살려야 돼요. 그 논리예요. 하지만 이게 꽤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부터 건드리시고 마지막에 대손 충당금 쓰면 오류가 없어요. 아시죠? 요게 핵심? 네, 그렇다고. 아시죠?